그래서 세상은요, 성공을 했을 때요, 보통 후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당대에 몰락하면 자손이 끊기고요, 당대에 몰락하지 않으면 자손 간에 싸움이 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네.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 다 부러워하죠. 그죠? 네. 재벌이 되거나. 예. 그런데 그게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령 그런 거죠. 옛날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아시죠? 네네. 7나라를 다 통일해서 예.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네. 진시황 자식들 다 죽었죠. 네, 자기 죽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네. 진시황 자손은 사글이 다 죽었죠. 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대단한 대왕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훌륭한 장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도 이어서 그 당시로서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30대 때. 네. 그 바람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자기 죽고 아들 죽었죠. 네. 후사가 끊어졌죠. 네. 나폴레옹 유명한 장군이고 황제죠. 나폴레옹 다시 바로 죽었어요. 나폴레옹 끝나고. 그러니까 너무 성공하면요. 우리는 알렉산더 위대한 대제라 그러지만 제 입장이라 그러면 가는 또 알렉산더가 제 아들이에요. 세계를 정복하지 마라. 내 손주도 죽는다. 네. 권하고 싶으세요? 알면은 안 권하고 싶죠, 당연히. 그죠? 네. 세상 일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큰 성공을 하면요. 네. 뒤에 오는 그 뒷감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사례는 너무나 많죠. 많군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성계의 비극에 대해서 태조 이성계, 예. 전주 이씨의 이성계. 이성계가 이제 원래 저쪽 만주에 몽골 제국의 아버님이 그쪽 관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로 투항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 정계에 등장했는데 정말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연전연승의 무적의 장군인데 그 양반이 조선을 세웠잖아요. 네. 건국을 했잖아요. 네. 운명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때 만약 제가 진짜 그 옆에 있었다면 네. 정도전이 말고 제가 있었다면 예. 당신 이거 나라 세우면 당신 자식들 간에 피부림 난다. 하지 말아라고 말렸을 거예요. 이성계 운세가 맹렬히 떨어질 때 나라를 세웠습니다. 1392년에. 이성계 운세가요. 1399년이 바닥입니다. 99년이 바닥인데 92년, 즉 7년 전에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네요. 한창 몰락할 때 세웠어요. 그 바람에 나라 세운 다음에 정도전 죽고 이방원이가 나서서 왕자회란 일으키면서 다 해치운 다음에 이성계도 유폐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상황 네. 빼갖고 그냥 강경도 가서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자식 방석이 걔도 죽고 네. 뭐 와이프 될직 죽고 네. 그래서 무학대사와 같이 뭐 그냥 뭐 세상 만사 그냥 허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408년, 1399년이 바닥이었거든요. 네. 10년 못 가서 죽었죠. 그 사이에 대병으로 고생했어요. 뭐 이렇게 풍도 오고 뭐 마비도 오고 천하의 장군이요. 개인으로 보면 참 건국을 한 게 정말 힘든 일이었네요. 네. 자기 자식들 간에 피부림 났잖아요. 예. 그 다 자기 이쁜 자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전에 꼬신 거거든요. 정도전도 같이 죽고 우리가 뭐 옛날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맞습니다. 보면 이게 막 네. 뭐 이성계가 뭐 어쩌고 대계에서 뭐 이렇게 뭐 고려의 뭐 말에 국정이 문란하고 상당 부분 저는 뻥이라 봅니다. 고려 말이 그렇게 문란하지도 않았고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이성계를 갖다가 등에 업고 권력을 교체한 거죠. 그게 이제 신진사대부, 뭐 성리학, 유교 학자들이 이렇게 뭐 한 건데 불교를 무찌르고 권력의 쟁탈전이죠. 네. 이성계는요, 사실은 장군할 때 국병을 지키는 안변책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1384년. 그때가 이성계가 가장 관록이 좋고 빛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도 굉장히 신임을 받고 네. 나가면 언제나 승리하고. 그때가 제일 해피할 때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바람에 쉽게 말하면 파리가 끌어든 거죠. 그때 옆에서 부추기고 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도전이가요. 뭐 예. 역사에서 뭐 어쩌고 삼봉 어쩌고 뭐 되게 높게 평가하지만 네. 그건 조선이 유교가 되면서 정도전을 이렇게 어떻다 좀 한 거지만 저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도 않고
뭐 물론 역사가 바뀐 거죠. 뭐 그게 뭐 정답은 없겠지만은 언제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성계 본인을 놓고 보면 왕 안 됐더라면 그렇게 엄청난 비극은 없었죠. 나포레옹도 그 바람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성공을 했을 때요, 보통 네. 굳히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당대에 몰락하면 자손이 끊기고요, 당대에 몰락하지 않으면 자손 간에 싸움이 납니다. 이병철도 아들들 간에 이건희와 또 그 형제 간에 또 싸움이 났잖아요. 그렇죠. 정주영도 자식들 간에 싸움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성공을 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당대에 몰락하면은 그걸로 끝나든가, 네. 그냥 자손도 다 끊기고, 아니면은 살아남으면 자손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더 힘든 거죠, 사실은. 그 다 자기가 어릴 때 다 품에 키우던 자식들 간에 서로 그 더 가지겠다고 싸우는 그 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뭐 재벌들, 뭐들, 뭐, 부러워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제계에서는 어쨌든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네. 큰 성공으로. 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근데 그 양반은 어쨌든 또 요 최근에 자기 재산 뭐 거의 다 이렇게 기부를 서양에는요,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넘기는 오랜 지혜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로스차일드 가문 아시죠? 예. 로스차일드란 말이 붉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아. 원래 로스가 독일말 로트, 레드죠, 레드. 네. 차일드가 뭐냐면 쉴드 친다는 말 아시죠? 아, 예. 방패. 네. 붉은 방패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집안의 그 문장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네. 독일말 로트 쉴트입니다. 아, 로트 쉴트인데 예. 영국 건너가서 로스차일드가 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파리에도 있고 영국 런던에도 있고 나폴리에도 있고 뭐 미국 뭐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네네. 미국에 있는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요. 네. 유럽에는 재산을 갖다가 묘하게 지키는 그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재단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하면서 진짜 오너들은 뒤로 빠지는 거죠. 경영을 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이어가는 일종의 그 현자들이 모여서 와이즈맨, 네. 똑똑한 사람들이 크게 발전을 안 시키지만 이어가는 그 시스템이 있죠. 굉장히 좋은 전통이네요. 그게요, 우리는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그게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좋은 면에서의 역사. 그렇죠. 이어가니까요. 예. 일본이 조금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요. 일본도요. 언젠가는 한국도 좀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죠. 네.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은 우리나라는 재벌에 대해서 가장 막 징후도 많잖아요. 예, 예. 또 재벌들도 또 처신하는 게 그렇게 세련되질 못했어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재벌들은요, 일반인들한테 자기 노는 꼴을 안 보여줘요. 아예 숨어서 놉니다. 네, 네. 그 보여주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따로 놀죠. 그게 뭐냐면 일종의 계급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아직 그 자본주의 역사가 얼마 안 됐고, 네. 그래서 좀 다르죠. 아직 일천한 건데,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미국 이런 데는, 미국도 서서히 이제 그런 게 굳어져 가는 거죠. 유럽에는 이미 있고요. 그래서 당대 성공한 것을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걸 갖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경영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오너로서 남죠.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재단이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번 막 보장을 해갖고 뒤에서 지배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노하우고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 그냥 가족 중심으로 예, 승계하는 예. 그리고 막 그러다가 싸움도 나고 뭐. 네. 아니면 뭐 또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재벌 3, 4세가 뭐 약을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서양에는 재벌 3, 4세가 약 절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뭐 미국 유학 갔다 와다가 뭐 약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참 아직 우리가 좀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 졸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격으로 이렇게 승격이 그렇죠, 돼야 예. 되는데. 그래서 성공도 너무 크게 하면 뒷감당이 어려워요. 오늘의 주제는 뒷감당하기 쉽지 않다. 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성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현대에 적용을 시켜봐도 똑같이 맨 적용이 똑같이 돼요. 인간의 세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는 괜히 조선 왕조 세웠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죠.
너무 크게 성공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